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보나마나 조회수도 안 나오고 노출도 안 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엄지척을 좀 눌러주신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노출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보의 왜곡을 통한 심리작전, 그것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 대중들은 과연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라가 또다시 이처럼 위기에 처한 현실 또한 선조들 덕분에 편하게 살게 된 국민들이 돈에 눈이 먼 짐승들에게 선동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나라의 법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주어 결국 국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자신의 자율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과 심지어 자아의식마저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빼앗길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점점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의 정보국에서 비밀 요원으로 잠복 근무했던 그런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조직은 기만은 통하지만 신뢰가 귀한 자산인 세상입니다. 그들은 심리조작의 기술을 갈고 닦으며 속삭임처럼 미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고 대중의 의지를 굽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보기관에서 소위 조작된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단히 심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교한 조작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서사를 조용하고 대중을 휘어잡고 신념의 경계를 새롭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숨겨진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무엇이 대중의 광기인지 무엇이 조작된 심리작전인지 거의 대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지만 이는 개인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의도적인 그들의 캠페인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치밀한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자 고안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대상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의도적인 캠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무질서의 핵심에는 그들이 선택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심리전. 이 전술은 물리적인 갈등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을 꿰뚫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땅이나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그 본질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개인을 비우고 영혼을 앗아가 빈 껍질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어두운 의도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와 군인을 통한 재래식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의를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힘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복종시키려는 광범위한 심리적인 공격에 비한다면 그러한 재래식 전쟁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선 게임, 영화,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중독은 사용자의 기억력과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창의력과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대체하거나 점점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미묘하지만 끝없는 되풀이되는 과정은 인간의 독립성의 본질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지성을 둔화시키고 전체 국민의 호기심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지의 안개에 빠지게 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사로잡은 존재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체계에 점점 더 얽매이게 만듭니다. 텔레비전과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뉴스 사이클들은 여러분의 감각을 엄선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켜 그 리듬에 점점 더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느리게 작용하는 독처럼 미디어에 찌든 이 생태계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조장하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박하는 기계의 추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생태계가 한때 활기 넘쳤던 사람들의 영혼을 그 개인을 텅 비게 만들어 연약한 껍데기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대담하고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하지만 단지 그 존재의 그림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한때는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시스템의 공허한 확신만을 갈구하면서 끝없는 화면과 짜여진 이야기의 그 무게 아래 이젠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 특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류 매체에 이러한 조작적인 홍수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그곳은 또다시 걸러지지 않은 진실의 안식처로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경우 주로 대형 단체의 우두머리는 신의 대리인 또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진실은커녕 사람들의 시간과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걷어가고 어리석은 대중의 머릿수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과 결탁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부를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용당하는 분들이 염원하는 그들이 믿고 싶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검은 권력이나 자금과 결탁된 언론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반복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집단적인 체면을 걸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플랫폼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혼란과 통제를 위한 혼돈스러운 번식지로 변질이 되어 좀 더 명확한 미래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종류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약속하는 듯한 그러한 매체들조차 악의적인 수사들 그리고 반복된 음모론의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엉터리 정보로 가득 찬 이 공간들은 기존 매체의 세련된 거짓말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 온갖 속임수의 그물에 또다시 얽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어났다는 환상에 현혹된 이들조차 이러한 모든 아이러니를 간과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영혼 없는 짐승들의 열정적인 헛소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여 그들을 바보로 만들고 또한 짐승들의 무모한 횡설 수설들은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는 합법적인 통찰력을 너무나 쉽게 모두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고 그것을 공유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결국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고 그들이 애써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숨막히는 망상의 악순환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만연한 조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집단 정신을 흔들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두려움과 불안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조작된 현실의 설계자들, 그들은 두 가지 무기를 휘두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협을 조성하거나 그것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만족을 지탱하는 단순한 기쁨을 앗아갑니다. 삶의 그 어떤 측면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후 붕괴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쏟아지면서
그들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별을 바라보는 몽상가들에게 우주에 대한 무한한 꿈을 심어주면서 각종 우주에 대한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된 꿈을 보여주는 대가로서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그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멸망론자들은 기술이 불가피하게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모든 혁신들을 사회적인 멸망의 전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정 그리고 모든 즐거움은 다시 맞춤형 공포나 냉소적인 부정으로 맞서면서 점점 대중정신의 회복력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그들의 공격은 사람들의 기쁨을 불안에 가려버리고 개인은 두려움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한때 인간을 정의하고 그 존재를 충만하게 했던 인간성의 추구에서 사람들을 소외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어두운 짐승의 세력이 사용하는 용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통제와 영향력이 인간의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심오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과 영혼, 그것이 휘두르는 엄청난 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힘은 그들이 바로 신비주의, 그것을 사용하는 데 핵심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다름 아닌 마음이 곧 현실을 실현하고 그것은 다시 개인을 속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다음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기만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는 걔네들이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면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 안 드는데 좋아요 같은 것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이나 중간에 띄어먹는 게 그나마 적은 투네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 것을 기약하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